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사람은요, 여기서 분명하게 대답해요. 네, 이제 본격적인 취준 기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취준생들 서류 합격했다고 끝이 아니죠. 이 면접 전형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통상적으로 취준생들이 면접 보러 다니는 게 뭐 10개 기업, 20개 기업 이렇게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면접 알 듯 하면서도 모르겠고 또 모를 듯 하면서도 알 듯한 아리달송한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이 면접 전형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질문들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신입과 경력으로 나뉘어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곤란한 질문들 한번 정리했으니까요.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우린 경력직 뽑는데. 아니 무슨 다 경력직만 퍼먹는 나 같은 시대분 어디서 경력을 쌓나? 어? 나도 어디서 경력을 쌓냐? 내 말이 틀려 이 개! 뭘 봐 이 개! 네, 맞아요. 우리 신입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경력이 많으면 많다고 뭐라 그러고 또 없으면 없다고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면접관이 그 질문을 통해 나의 어떤 점을 평가하고 싶은지 이해하는 게 결국에 핵심 포인트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면접 전형이라는 게요, 지원자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에 반응하는 지원자의 답변과 태도를 보고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일단 반응할지 잘 고민해 보세요. 면접관은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맞아요.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경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전형까지 온 것으로 보아 무언가 역량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역량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어필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내가 어떠한 역량을 통해서 이 직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싶은지 구체적인 자신의 미래 계획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역량들을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질문 되게 막 던진 질문 같죠? 그런데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사람은요, 여기서 분명하게 대답해요. 저는 경력은 없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신입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열심히? 뭘? 어떻게?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얘기하시기보다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 면접관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말을 그냥 단순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말 속에 들어있는 주장과 근거를 함께 보려고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활용할 나의 역량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걸 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도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하게 좀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셨죠? 사실 면접, 채용 전형이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입사해서 어떻게 자신의 어떤 역량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사하고 나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부터 지금 바로 정해보세요. 모르겠다고요? 그럼 회사 홈페이지라도 뒤져보시고요. 뉴스라도 지금 빨리 뒤져보세요. 내가 지원한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안다면 그래도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요, 경력 사원을 위한 꿀팁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백 기간이 긴 경력자들이 면접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경력 기간이 꽤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 공백이 긴 경우는요, 사실상 이 지원자의 신변에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업무 때도 그 이유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공백기의 기간 동안 지원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또 그 사이 무언가 디벨롭된 것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 근무할 때 근로에 대한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또 궁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백 기간 동안 또 그 전에 해왔던 경력들을 토대로 직무상의 역량이 얼마나 디벨롭 됐는지도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모두 면접관에게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서류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경력자이신 분들 쉬실 때요, 공부 조금이라도 더 하시고 교육이수라도 하시고 자격증 취득이라도 조금 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물경력과 관련된 분입니다. 아, 이거 진짜 눈물 찍찍 흘리네요. 물경력이신 분들은 사실 직무의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거나 직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얕은 수준의 업무만 처리해냈기 때문에 그 업무상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력직이야, 그래서 뭔가 연봉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직무상 역량은 조금 낮네, 이렇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경력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경력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든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한 이 기업의 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소개부터 확실한 임팩트를 갖고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서류가 다소 미비하다 하더라도 또 대화 과정에서, 면접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좋은 경험을 준다면 여러분들의 물경력도 얼마든지 커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버 치는데 어렵죠? 그래서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면 DT 당톡으로 오셔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신입 지원자와 경력 지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들에 대해 면접관의 질문 의도는 뭐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강조해야 되는지 짤막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런 꿀팁들 앞으로도 자주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자주 뵐게요. 안녕.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활용정정. 예.